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한 군부대. 국회의원이 방문한 그곳에서 그의 머리 위로 음식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부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군에 자리 잡은 육군 부대.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입니다. 주방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고 취사병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두툼한 앞치마를 두른 그들은 오늘 하루 600여 명의 장병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죠. 그중 유독 조용한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바로 박민수 이병. 21세의 젊은 병사입니다. 민수는 동기들과 달리 말이 적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성격입니다. 오늘도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며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있었습니다. 야, 민수야, 너 진짜 로봇 같아. 말 좀 해봐, 취사반 동료. 최지훈 일병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저 살짝 미소 짓고 말뿐, 대답은 하지 않았죠. 지훈은 이미 익숙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조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 전 그의 아버지 박영철 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건 때문이었죠. 박영철 씨는 20년 넘게 강원도에서 소규모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는 늘 음식은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며 품질 좋은 재료만을 고집했죠. 지역 학교와 군부대에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공급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뜻밖의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지역 유력 정치인 김태훈 국회의원의 개입 때문이었죠. 김태훈 의원은 지역 사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수의 아버지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군부대 식자재 납품 계약을 따내려면 특별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상 뇌물을 요구하는 말이었죠. 영철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부정한 짓은 못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약 취소 위협, 세무조사 압박, 심지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영철 씨의 업체는 계약에서 배제되었고 20년간 쌓아온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 했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민수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오열했던 순간, 그 고통이 아직도 가슴을 짓누르고 있죠.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지만 21세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민수는 자원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군대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언젠가 아버지의 원한을 갚을 힘을 키우겠다는 각오였죠. 그는 복수의 불씨를 마음 깊이 묻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입대 3개월. 민수는 취사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실한 태도로 선임들의 신뢰를 얻었고 후임들에게는 든든한 형 같은 존재였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아침 6시.
민수는 양팔을 썰며 규칙적인 칼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급관이 전달한 소식. 내일 김태훈 국회의원이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됩니다.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이 도마 위로 떨어졌고 동료들이 놀라 쳐다봤죠. 김태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밤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그 이름, 유서에 적혀있던 그 이름.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안색이 왜 그래? 최지훈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깜짝 놀랐어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태훈이 이 부대에 온다고 하필 자신이 있는 이곳으로 우연일까? 운명일까? 민수의 가슴은 복수에 대한 열망과 막막함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며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1년간 묻어둔 분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장례식에서의 다짐, 모든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부대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아버지를 떠올렸죠. 아버지, 그 사람이 내일 이곳에 온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바람만이 대답하듯 스쳐갔습니다. 민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려면 신중해야 한다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침착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것. 위문 방문 당일. 부대는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새벽부터 청소와 정돈이 이어졌고 모든 시설이 반짝였습니다. 대대장부터 말단 병사까지 모두 긴장한 상태. 민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주방에 나와 메뉴를 점검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그리고 갓 지은 쌀밥. 언제나처럼 정성을 다한 식단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음식들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 부대 정문으로 검은 세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이는 김태훈 의원. 1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비서관들과 카메라맨들이 뒤따랐죠. 대대장이 정중히 인사하며 맞이했습니다. 김 의원은 능숙히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자, 그럼 부대 시설을 둘러보겠습니다. 김 의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카메라는 그의 모든 행동을 따라다녔고 시청자 수는 이미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병들 격려 감사합니다. 같은 글이 쏟아졌죠. 김 의원은 생활관, 훈련장, 체력 단련장을 방문하며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병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카메라 앞에서 웃었죠. 하지만 카메라가 다른 곳을 향할 때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 변하지 않은 그 본성. 오전 일정이 끝나갈 무렵 김 의원 일행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마주할 순간이 온 것이죠. 우리 취사병들이 매일 600여 명의 장병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합니다. 대대장의 소개와 함께 김 의원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취사병들은 일제히 경례했고 민수도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김 의원의 시선이 민수에게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김 의원의 눈이 가늘어졌고 민수는 그가 자신을 알아봤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 참 성실해 보이네요. 이름이 뭐죠? 박민수 이병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김 의원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박민수 이병 같은 청년들이 있어 나라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다른 곳을 향하는 순간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카메라 켜져 있으니 웃어. 아버지처럼 되고 싶진 않겠지. 민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1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할 뻔했죠.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웃으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주방 견학이 끝난 후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동료들이 걱정하며 다가왔지만 그는 괜찮다고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태훈 의원과 수행원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예정이었죠. 유튜브 생중계는 계속됐고 시청자 수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민수는 배식 담당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함 덕에 대대장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죠. 이는 기회이자 부담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중요한 날이니 실수하지 마. 취사반장의 당부에도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배식구 뒤에 서서 국자를 쥐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생전 아버지도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나누던 사람이었죠. 간부들과 김 의원 일행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대장을 필두로 참모들, 그리고 김태훈 의원이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취사병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대대장의 말과 함께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기계적으로 된장찌개를 떠서 식판에 담았습니다. 간부들은 고맙다며 받아갔죠. 드디어 김 의원의 차례.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박민수 이병이 직접 담아주는 된장찌개라니.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민수는 말없이 국자를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판에 부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밥까지. 배식이 끝나자 김 의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민수 이병.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김 의원은 카메라 앞에서 한두 입만 먹는 척했을 뿐 실제로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간부들은 맛있게 먹고 있었지만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있었죠.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고마워하는 척, 하지만 정작 음식은 무시하는 위선적인 태도. 의원님, 식사 안 하십니까? 민수가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카메라가 다른 곳을 향하는 걸 확인하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이런 건 개도 안 먹어. 그 말은 민수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한 식자재를 두고 했던 모욕적인 말이 떠올랐죠. 아버지는 평생 음식의 소중함을 강조했는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짓밟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간부들의 대화, 식기 부딪히는 소리, 심지어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아득해졌죠.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 지금 행동해야 한다. 민수는 천천히 김 의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김 의원은 카메라를 의식하며 간부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판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상태. 심지어 밥알을 젓가락으로 건드리며 역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은 정성이 담긴 거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김 의원 바로 뒤에 섰습니다. 김 의원이 고개를 돌려 민수를 올려다봤죠. 그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뭐야, 김 의원이 다급히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김 의원의 식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정성껏 지은 밥이 담긴 식판. 야, 너 뭐 하려는 거야? 김 의원이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주저없이 식판을 그의 머리 위로 뒤엎었습니다. 우당탕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뜨거운 된장찌개가 김태훈 의원의 머리와 얼굴, 비싼 양복 위로 쏟아졌습니다. 밥알이 머리카락에 달라붙고 국물이 셔츠를 적셨죠. 계란말이 조각이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식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카메라맨도 당황하며 촬영을 멈췄다가 다시 들이댔죠. 실시간 채팅창은 폭발했습니다. 미쳤다. 이게 뭐야? 군인이 국회의원한테 수만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미친놈 김 의원이 분노로 소리쳤지만 민수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걔도 안 먹는다고 하셨죠?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간부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고 대대장은 당장 끌어내라 고 외쳤습니다. 헌병들이 달려왔지만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헌병들에게 연행되며 마지막으로 김 의원을 쳐다봤습니다. 국물에 젖은 그의 모습이 1년 전 절망에 빠진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원수에게 응징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태훈 의원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수행원들은 그를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생중계는 급히 중단되었지만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군기강이 뭐냐? 김 의원이 대대장에게 호통쳤습니다. 대대장은 연신 사과했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놈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시오. 책임자를 처벌하겠소. 김 의원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간부들은 난감했지만 정치인의 압력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한편 헌병대 독방에 갇힌 민수는 차분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1년간 쌓인 분노를 표출한 해방감이 있었죠. 하지만 군사재판, 중징계, 어머니의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생중계 영상이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개도 안 먹겠다는 말 들었어. 그래도 군인이 저럴 순 없지. 근데 김태훈이 뭔 짓을 했길래
댓글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민수를 지지하는 이들과 군기강을 우려하는 이들. 하지만 개도 안 먹겠다는 말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김태훈 의원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테러 행위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죠. 부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취사반 동료들은 민수를 걱정하며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민수가 저렇게 화낼 일이 있었나? 평소 조용했는데 최지훈은 민수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했던 걸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수에게 면회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혜진 씨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아버지를 위해 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결심한 듯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 찾았어. 들어봐.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그는 조심스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김태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영철 씨, 사업 힘들죠? 깨끗하게만 하면 망해요. 의원님, 저는 그런 부정한 짓 못합니다. 그럼 계약은 끝이야. 세무서에서 연락할 거요. 장부 잘 썼나? 대화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협박, 모욕, 그리고 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 당신 아들, 군대 갔지? 요즘 사고 많던데. 조심해야지.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자신까지 위협했던 겁니다. 30분간의 녹음은 김태훈의 비리를 낱낱이 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걸로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면회실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주간지 기자 강소연입니다. 30대 후반의 기자는 명함을 내밀며 이번 사건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소영 기자는 녹음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된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통화 녹음이에요. 소연은 메모를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김태훈의 압박, 그리고 죽음까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정의는 승리해야죠. 소연 기자의 약속, 3일 후 탐사보도가 공개되었습니다. 제목은 김태훈 의원, 식자재 업체 사장 협박으로 극단 선택 유도. 녹음 파일과 자료가 상세히 실렸습니다. 여론은 뒤바뀌었습니다. 처음 민수를 비난하던 이들도 진실을 알고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 박민수 이병, 영웅이다. 김태훈, 감옥으로 인터넷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김태훈은 해명 회견을 열었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그는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민수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존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힘없는 이들의 모욕에 대한 항의였어요.
반년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우는 뇌물, 협박, 공갈미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은 그의 죄질이 무겁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수의 경우 군사재판부는 그의 동기와 배경을 고려해 부대 복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론의 지지와 국민 청원이 영향을 미친 온정적 판결이었습니다. 부대에 돌아온 민수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고 간부들의 시선도 달라졌죠. 민수 자신도 변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위해 진짜 살아야겠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남은 복무 기간, 민수는 더 성실히 임했습니다. 취사반 일은 단순한 배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전하는 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 후 그는 강원도 춘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딴 영철급식연구소를 세웠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투명한 식자재 유통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시작했지만 그의 진정성에 감동한 이들이 합류했습니다. 영양사, 요리사, 뜻을 같이 하는 지역 농부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아이들을 위해. 이것이 민수의 모토였습니다. 연구소는 학교들과 협력해 건강한 메뉴를 개발하고 투명한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2년 후 영철급식연구소는 전국 150여 개 학교와 협력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수는 종종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말이 떠오릅니다. 음식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벌초하며 근황을 보고했죠. 아버지, 이제 당당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못한 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정직하게, 많은 이들을 위해.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응원하는 듯 했죠. 민수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음식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그의 싸움은 정의를 지켰고 이제 그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